자, 27번째 클래스형 컴포넌트 사용하기입니다. 자, 컴포넌트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클래스 컴포넌트입니다.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변수, 스테이트 스트링의 리액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어레이 obj라는 변수에 어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배열. 첫 번째 엘리먼트는 문자열 리액트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객체입니다. 리액트 키와 그 다음에 밸류는 2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버튼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입이라는 외부로부터 어떤 파라미터 값을 받겠죠. 호출이 될 때, 버튼 클릭이 호출될 때, 그러면 그것을 타입에 받아서 그 넘겨받은 값이 스트링하고 같으면 this set state, 스테이트 변수를 바꾸고 있죠. 스테이트 스트링을 리액트로 바꾸라. 같은 내용을 같은 걸로 바꾸고 있어요. 이건데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는 내용이 바뀌지 않겠죠. 오버라이트 하는 것 뿐이죠. 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는 뿐이에요.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면, 그러면 this.setState, 이번에는 state array obj 변수를 바꿔라.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배열. 이 배열 변수를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도 초기 값으로 들어가 있는 값과 쓰려고 하는 대체하고 싶은 내용이 똑같죠. 첫 번째 엘리먼트 리액트, 두 번째 엘리먼트는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의 키는 리액트고 밸류는 200인 그런 배열입니다.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버튼 클릭 요 함수는 타입을 스트링으로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꾸든지인데 바꾸는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 버튼이 두 개 만들어지고 있죠. 문자열 변경이라는 버튼과 객체 배열 변경입니다. 문자열 변경이 클릭되면 버튼 클릭을 호출하는데 여기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주고 있죠. 그러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타입으로 넘어서 이 조건이 만족돼서 14번째 줄을 구동하겠죠. 두 번째, 객체 배열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array object라는 문자열을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얘를 타입에다 주니까 이 조건 13번째 줄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16번째 줄 이거를 실행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렌더 밑에 21번 줄에 콘솔 렌더 실행 이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21번 줄에 있는 콘솔 로그 렌더 실행 이게 언제 돌아가는가를 보면 보려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스트럭터가 돌고 나서 지금 생명주기 함수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렌더 하나 있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다음에 렌더가 돌겠죠. 렌더가 돌 때 렌더 실행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set state를 두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눌러도 set state가 돌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트의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오버라이트 하더라도 변경됐다라고 얘가 생각하기 때문에 렌더를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내용이 바뀌면 언제나 렌더가 호출이 된다 그랬죠. 같은 내용으로 바꿔도 바뀐 거예요. 숫자 2가 저장되어 있는데 또 숫자 1을 거기다 넣었어. 그래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렌더 실행이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28번째 실습입니다. 퓨어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퓨어 컴포넌트. 퓨어 컴포넌트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로 퓨어 컴포넌트 클래스라는 걸 이용하고 있죠. 예,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저 컴포넌트가 정의된 파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컴포넌트 클래스 컨스트럭터 있고요. 여기 보면 스테이트에 스테이트 스트링 리액트 스테이트 어레이 오브제 앞에랑 똑같죠.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 타입이 스트링이면 setState 하면서 이걸로 똑같은 걸로 바꾸고 있어요. 양쪽 다 앞에랑 실습 27번째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렌더 똑같습니다. 여기 하는 것도 똑같죠. 딱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기 extend 다음에 컴포넌트 퓨어 컴포넌트 요것만 달라졌어요. 앞에 거랑 앞에서는 extend를 컴포넌트로부터 extend를 했다면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 컴포넌트라고 해요. 여기 extend를 컴포넌트라는 객체로부터 extend를 하면 이거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퓨어 컴포넌트로부터 extend를 하게 되면 퓨어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해도 버튼을 클릭하면 setState를 통해서 스테이트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그 전 내용과 지금 현재 바뀐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면 렌더링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 우리가 웹페이지가 있으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별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어떤 내용 업데이트를 통해서 별로가 아니라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리렌더링을 한다고 매번? 그러면은 오버헤드가 엄청나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퓨어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 리렌더링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1번째에 있는 렌더 실행이 안 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14번째 줄과 같이 그냥 이와 같이 어떤 값을 오버라이트 이렇게 하는 걸 때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렌더가 호출이 안 돼요. 근데 이와 같이 객체가 바뀔 때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리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열 변경을 클릭하면 렌더 실행이 안 나오지만 객체 배열 변경을 클릭하면 렌더 실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객체일 경우에는 리렌더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9번째 shallow equal 사용하기입니다. 예, 앞에 이제 pure component 얘기를 했는데 pure component는 이 shallow equal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클래스형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shallow equal을 쓰지 않고 얘가 setState를 통해서 값을 바꿨다, 그럼 무조건 리렌더링이에요. 근데 pure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shallow equal을 이용을 해서 그 전 스테이트와 바뀐 스테이트 사이에 shallow equal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에서 딱 봤을 때 같으면은 같구나, 아니고, 그리고
이제 더 그 객체같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가 판단을 합니다. 자, 이거 쉘로우 이퀄 이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쉘로우 이퀄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쉘로우 이퀄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기에 쉘로우 이퀄 함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면 should component update 함수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omponent did mount에서도 쉘로우 이퀄 arrays를 함수를 계속 이용하고 있죠. 이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 쉘로우 이퀄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쉘로우 이퀄 arrays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용 가능해요. 자,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스테이트 만드는데 스테이트 스트링 하나만 만들었죠. 리액트라고 초기값을 넣어줬습니다. 컨스트럭터가 돌고 그 다음에 렌더가 돌죠. 렌더에서 콘솔 로그 렌더 실행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뒤에 렌더 함수는 앞에 실습 28과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고 있습니다. 렌더를 하고 나면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돌겠죠.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 하고 있는 걸 볼게요.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리액트의 200 객체의 변수로 정의가 돼서 값 넣어줬죠. 어레이 1에는 리액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넣었어요. 오브젝트는 지금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엘리먼트로 들어간 거예요. 어레이 2 여기서는 리액트의 오브젝트. 어레이 1과 어레이 2는 똑같아요. 첫 번째 엘리먼트 내용 똑같고 두 번째는 내용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참조하는 그 변수 이름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어레이 3는 똑같네? 근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레이 1, 어레이 2, 어레이 3가 내용은 똑같아요. 바닥까지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내용은. 근데 어레이 1과 어레이 2는 내용뿐만 아니라 참조하는 이름까지 똑같아. 이 오브젝트라는 게 참조하는 이름이거든요. 참조 이름이야. 요 객체에 대한 지금 여기 교수님이 표시하고 있는 요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요 객체에 대한 참조 이름이 오브젝트예요. 이 참조 이름까지 똑같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레이 3 같은 경우에는 참조 이름 오브젝트를 이용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리액트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변수에다가 어떤 내용을 변수가 어떤 공간이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넣는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값이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 이제부터 참조하는 이름이 오브젝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참조 이름은 없죠. 얘에 대한 참조 이름은 없잖아요. 얘에 대한 참조 이름은 오브젝트인데 얘에 대한 참조 이름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얘랑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어레이 2와 어레이 3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쉘로우 이퀄이 비교할 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서 콘솔 로그로 찍고 있죠. 쉘로우 이퀄 어레이즈 어레이 1과 어레이 2 하고 나서 쉘로우 이퀄 어레이즈 해서 어레이 1, 어레이 2 했어요. 어레이 1과 어레이 2를 쉘로우 이퀄 어레이즈로 비교하고 있어요.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자, 그러면 여기 21번째 여기에서 출력하는 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21번째는 누구 비교한다고? array 1과 array 2를 shallow equal arrays로 비교하고 있어요.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이때는 true입니다. 내용도 같고 참조하는
이름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23번, 22, 23번째 줄에서는 shallow equal array에서 array 2, array 3. 이번에는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죠.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어요. shallow equal arrays, array 2랑 array 3.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용 똑같아요. 근데 참조하는 이름, 여기서는 오브젝트라고 참조하는 이름 있죠. 여기는 참조하는 이름이 없죠. 그러면 shallow equal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23, 24번째 줄에서 출력하는 결과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여기 component did mount에서는 지금 shallow equal arrays가 비교를 어떻게 해서 참거짓을 알려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should component update 요 생명주기 함수는 언제 구동이 되느냐면 우리가 set state를 통해서 state 내용을 바꾼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 state와 현재 바뀐 state 사이에 두 값을 비교해서 다르면 true를 리턴해줘요. should component update가 true를 리턴해주면 렌더를 다시 호출해요. 근데 만약 should component update가 false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면 렌더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should component update 말 그대로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true 그러면 해, false 하면 하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next props, next state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property 또는 그 다음 state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props도 나오죠. 이 props도 뭐냐면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한테 property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상위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property 값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받았던 값하고 이번에 새로 넘겨주는 프로퍼티 값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다르면 리렌더링을 해야 되고 같으면 리렌더링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퍼티는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만 보고 있으니까 next state와 현재 state, this state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예요.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set state를 통해서 아직 바뀌진 않았어. 그러니까 set state를 통해서 이제 바꿀 건데 next state 바뀌는 새로운 스테이트와 this state 사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should component update에서.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와 그 다음 스테이트 사이를 shallow equal arrays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같으면 true가 나오죠. 앞에 not이 있잖아요. 그럼 false가 돼버리죠. 같으면 false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와 그 다음 상태가 같으면 false를 리턴한다고. 그러면 렌더링을 호출 안 해요. 근데 만약 두 개 다르다. 그러면 shallow equal arrays가 false를 리턴하거든요. 그때는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true가 나오죠. 그러면 렌더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걸 한번 볼게요. 현재 요렇게 들어있는데 요렇게 바뀌었다. 리렌더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럴 때는 shallow equal이 true입니다. 아까 true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리렌더링 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는 리렌더링을 해요. 왜냐하면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퓨어 컴포넌트가 이 shallow equal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shallow equal을 우리가 뭐 쓸 수도 있지만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퓨어 컴포넌트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죠.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퓨어 컴포넌트랑 똑같은 효과를 낼 때는 이와 같이 shallow equal array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컴포넌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트가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어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stateless functional component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SFC라고 이제 하기도 해요. 여기에는 이제 생명주기 함수도 없고요. 모양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함수에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건 프로퍼티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 컴포넌트가 뭔가를 할 것이고요. 하고 나서 그 결과를 JSX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함수형 컴포넌트 예제입니다. 여기 보면 function sfc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꼭 sfc라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functio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ps context 이거는 이제 property 이거는 context예요. 이 context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프로퍼티에서 값을 얻어오는 거는 이렇게 구조분해식으로 해서 얻어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있는 값을 얻어오는 방법도 구조분해로 얻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뭔가를 이제 막 계산하고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JSX 형태로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리턴 하면서 H1 태그로 여기 hello 그 다음에 여기 어떤 property value를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죠. 함수형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값의 이제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컴포넌트 이름 써주고요. prop types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그 프로퍼티 value type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우리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디폴트 값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props 그러면 프로퍼티의 디폴트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퍼티로 이제 이 SFC라는 차일드 컴포넌트를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데서 만약에 프로퍼티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익스포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익스포트 디폴트는 여기다가 써도 되고 이 펑션 앞에다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클래스형 컴포넌트와 함수형 컴포넌트를 비교한 예입니다.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클래스,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그 다음에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부터 만들었다. 이거는 퓨어 컴포넌트는 아니네요. 자, 여기 렌더해서 이제 이 프로퍼티에서부터 구조분해로 얻어올 수가 있겠죠. 값들을 프로퍼티로 전달된 값들을 얻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return에서 JSX 형태로 해서 이제 출력할 내용을 써주고 있죠. 이거를 우리 함수형 컴포넌트로 바꿀 때는 클래스라는 말을 펑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써줍니다. 이 컴포넌트 이름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 클래스형 컴포넌트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프로퍼티를 받고 싶으면 props를 씁니다. 만약에 이제 받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돼요. 컨텍스트를 받고 싶으면 뒤에 콤마하고 컨텍스트를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안 받을 거면 안 쓰면 됩니다. 자, 프로퍼티를 받아왔으면 다음과 같이 구조분해로 여기랑 똑같죠. 네. 프로퍼티 값을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return. 자, 여기는 보면 똑같아요. 똑같죠. 네. JSX 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위에 이 부분, 이게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렌더 함수가 없다. 네. 렌더 함수도 없고, 다른 컨스트럭터도 없고, 다른
함수들도 생명주기 함수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스테이트도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하나를 함수형 컴포넌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형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삼장 폴더에다가 하나를 만들게요. sfc.js JSX 이렇게 해서 새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RCC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퓨어 컴포넌트를 만들고 퓨어 컴포넌트의 그 기본 그 프레임워크를 얻어오고 싶으면 RPC 쓰면 되고요.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RSC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펑션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이제 화살표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만들어지고 프로퍼티 컨텍스트 넘어온 거 구조분해로 이제 얻어오고요. 컨텍스트 얻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앱 컴포넌트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볼까요? 앱 컴포넌트에서 뒤에다가 여기 sfc를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sfc를 이용하려면 위에 sfc를 불러와야 되겠죠? import sfc from 03 밑에 03 밑에 sfc sfc가 03 폴더로 안 만들어졌나 봐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위에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sfc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sfc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hello default value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값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sfc만 이용이지 프로퍼티 값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퍼티 값 넘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가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디폴트 밸류가 아니라 다른 거를 넣겠다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값이 뭐예요? sum prop value죠. sum prop value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sum prop value 숫자 10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 숫자 10이 넘어갔죠. 이렇게 sum prop value가 여기에 props로 넘어갔고 props에서 sum prop value로 넘어가서 그게 hello랑 같이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함수형 컴포넌트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변경하는 방법은 클래스라는 말을 펑션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뭐 이름은 그대로 써도 돼요.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extend 요거는 쓰지 말고 괄호 안에 props 컨텍스트가 있으면 props, 컨텍스트 해주면 되는데 컨텍스트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props 하나만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렌더라는 함수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냥 쭉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서 이제 렌더 함수가 없으니까 요 마지막 중괄호 닫기 하나가 더 없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네. 요거를 한번 컴포넌트를 이 클래스 컴포넌트도 앱에서 불러다가 써보시고 함수형 컴포넌트로 바꾼 다음에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프로퍼티로 넘어오는 거는 불리언 트루 펄스죠. 그러면 이거를 이 클래스 컴포넌트 요거를 이용할 때 프로퍼티 값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함수형 컴포넌트를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이번에는 함수형 컴포넌트인데 이거를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바꾸는 거예요. 더 붙어야 될 게 많겠죠. 이것도 이제 클래스라는 말로 해주고 그 다음에 extend react.component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constructor 만약에 지금 뭐 constructor는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렌더 함수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렌더 함수 안에 이게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